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세일러문의 애니메이터로 유명한 이토 이쿠코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현실과 이야기가 뒤섞인 세상에서 주인공 아오리가 동화 속 왕자를 구하는 과정을 다뤘으며 클래식과 발레 그리고 잔혹 동화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낸 판타지 애니메이션 프린세스 추추입니다. 본 영상은 프린세스 추추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옛날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드로셀마이어.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있던 그는 왕자와 까마귀라는 동화를 쓰던 중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던 인물들에 의해 양팔이 잘려 죽게 되고, 이에 미완으로 끝나버린 동화는 그 이후에도 왕자와 까마귀가 이야기 속에서 싸움을 반복하다 어느 날 그 거대한 까마귀가 왕자의 추격을 피해 이야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하여 현실 세계에서 결전을 벌이게 된 왕자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어 그 금단의 힘으로 까마귀를 봉인시켜버리고, 이에 여러 조각으로 흩어진 왕자의 심장은 심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착하게 되며 그 영향으로 마을은 현실과 이야기가 뒤섞인 동화 속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그 후 마음을 잃은 왕자는 과거의 기억도 모두 잊은 채 그저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 모습을 발견한 아기 오리는 너무도 슬퍼 보이는 그의 눈빛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왕자의 손조차 잡아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 순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드로셀마이어가 등장하며 그 오리에게 모두가 기피하던 배역인 프린세스 추추란 역할을 맡기고, 이에 목걸이의 힘으로 인간 여자애로 변신하게 된 아오리는 뮤토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던 왕자에게 다시 웃음을 되찾아줄 것을 결심하며 그걸 위해선 그의 감정, 즉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모두 찾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라. 운명을 거스르는 자에게 영광이 있으라. 여자아이가 됐어도 아직 우리 같은 구석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부끄럽지도 않니? 이브렴, 아름답고 총명한 동화 속의 프린세스 추추. 하지만 왕자님과는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슬픈 운명의 공주. 고백하자마자 공기 중에 빛이 되어 허무하게 사라지지. 프린세스 추추는 비련의 주인공. 옛날 얘기라고 해서 언제나 아름다울 수만은 없지. 그날 이후 마음의 조각을 찾아다니던 아오리는 평범한 학생으로서 뮤토에게 다가갔다가 동화 속 기사의 환생인 파키아와 뮤토의 연인인 루를 마주치게 되고, 특히 루의 경우 가끔씩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지만 파키아는 뮤토의 주변을 서성이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 후 아오리는 추추로서 외로움과 슬픔 등 여러 마음들을 뮤토에게 돌려주지만 그 조각들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마음이었던 탓에 그는 마음을 되찾을 때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오리는 자신이 행했던 일들이 오히려 뮤토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깨달으며 결국 스스로 목걸이를 버리고 다시 오리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 순간 뮤토가 강에 뛰어든 것을 발견한 아오리는 애들이 던져준 목걸이의 힘으로 다시 추추로 변신하게 되는데, 왜 그의 마음을 찾아주는 거지? 그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추추, 울지 말아요, 추추. 다시는 당신 앞에 안 나타날 테니 안심해요. 싫어. 다시 못 만나다니. 하지만 전 당신에게 괴로움만을. 그래도 좋아. 내 마음을 다시 찾아줘. 추추. 누구죠? 프린세스 클레르. 너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어. 누구지? 난 누구지? 좋아. 새로운 제안의 불시 출연이라. 그 후 기숙사로 돌아온 루는 동화 속 까마귀 공주, 즉 프린세스 클레르가 자신이라는 사실에 몹시 혼란스러워하며 빼앗은 마음의 조각을 든 채 뮤토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뮤토와 아오리를 발견한 루는 또다시 왕자를 향한 소욕에 의해 클레르로 변신하게 되며 추추의 앞에서 매혹적인 춤으로 뮤토를 유혹합니다. 한편 뮤토의 주변에 까마귀 깃털을 발견한 파키아는
드디어 왕자의 적인 까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깨달으며 마음의 조각이 모두 모이기 전에 다시 한번 뮤토의 심장을 깨부술 것을 결심하고, 이에 왕자의 검을 들고 등장한 파키아는 단숨에 클레르를 제압한 뒤 그의 심장을 찌르려 하지만 뮤토 스스로가 마음을 되찾기를 강하게 원하면서 결국 칼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 알아. 난 그냥 오리라는 거. 그대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프린세스 추추가 되면 네가 사랑하는 왕자님을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을 고백하면 공기 중에 빛이 되어 사라져버리지. 아무것도 변하지 말았으면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어째서 변하려고 하는 거지? 프린세스 추추, 난 필요하지 않아. 클레르, 뭐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죠? 클레르라니 누구지? 꺼져버려! 사악한 까마귀! 까마귀. 그래, 맞아. 난 까마귀. 원하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지. 왕자님의 심장을 또 찌르려고요? 그러겠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럼 날 찌를 텐가. 그런 짓을. 그만둬! 저건 그 후 인간으로 변신할 수 없게 된 아오리는 파키아가 목걸이를 주었음을 알고 그의 주변을 서성이던 중 클레르가 독단적으로 뮤토와의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곧장 기사의 검을 찾으러 간 파키아는 뮤토가 마음을 모두 되찾으면 까마귀의 봉인도 풀린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결국 자신은 동화 속 기사의 운명대로 까마귀의 발톱에 찢겨 죽게 될 것임을 짐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오리는 지금껏 파키아가 자신을 방해했던 이유가 모두 까마귀의 부활을 막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으며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동질감과 연민을 느끼게 되고, 그 후 파키아로부터 목걸이를 선물 받게 된 그녀는 그 목걸이의 힘으로 다시 추추가 되어 클레르와 뮤토의 결혼식을 저지하러 갑니다. 뮤토에게 접근하는 일은 내가 허락치 않아!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지? 목걸이가 어서 꺼져! 아니면 지금 여기서 결판을 내겠나? 싸우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는. 이봐,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뭐라긴요. 저건 그 목걸이. 미세스 추추. 파키아에게 자신이 추추임을 들킨 나오리는 뮤토를 지키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칠 것을 제안하지만 그는 완전히 아오리를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한편 추추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뮤토는 선물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에 애들로부터 사랑이라는 보석을 구매했다가 루에 의해 까마귀의 주술이 깃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증오로 얼룩진 보석을 받게 된 나오리는 그 보석 안에 있던 사랑의 마음을 뮤토에게 돌려주려던 것도 잠시 갑자기 몸 전체가 까마귀의 깃털에 휩싸이게 되고, 이에 파키아는 클레르를 쓰러뜨리기 위해 검을 겨누지만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탓에 날아드는 까마귀를 앞에 두고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뮤토의 가슴에 박혀있던 사랑의 마음을 뽑아낸 클레르는 그가 사랑을 잃음과 동시에 다른 마음의 문도 모두 닫아버렸음을 알게 되며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안타까워하고, 그 후 아오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루는 프린세스 추추와 왕자의 기사 모두 동화 속의 미미한 존재들임을 이야기하며 뮤토가 떨어뜨린 왕자의 검을 회수해갑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앞에 등장한 네델은 다음 이야기의 무대가 있는 곳을 안내해주며 자신이 드로셀마이어의 꼭두각시였음을 밝히는데, 그래서 전 애들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으니까. 자, 어서 가렴. 아오리. 고마워요. 다녀올게요. 따뜻하구나. 애들 언니. 자, 서둘러. 잊은 건 아니겠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나서면 위험해요. 그 후 지하 동굴 속으로 들어간 나오리는 문득 자신이 뮤토를 사랑하게 된 것에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없었음을 깨달으며 이 모든 것이 드로셀마이어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아오리를 감싸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 파키아는 그녀가 물길을 통한 출구를 찾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리로 변신한 것을 발견하며 지금껏 자신을 위로해줬던 오리가 바로 아오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드로셀마이어의 호수에 도착한 나오리는 클레르로부터 마음의 조각을 부수지 않는 대신 동화 속 추추처럼 왕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이에 아오리는 뮤토의 마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 했으나 파케아는 자신이 운명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며 까마귀 떼를 향해 검을 휘두릅니다. 역시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모양이다. 어떠냐? 보시다시피 내 몸은 아직 득동강이 아니다. 뮤토, 용서해라. 무슨 짓을! 프린세스 추추, 너에게 뮤토의 미래를. 그 후 자신도 운명에 저항할 것을 결심한 나오리는 뮤토의 모습으로 구현한 사랑의 조각을 향해 춤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자기 분수를 알라는 클레르의 비난에 순간적으로 자신이 오류에 불과하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고, 이에 사랑의 조각을 클레르에게 빼앗긴 나오리는 백조의 호수에 맞춰 홀로 파드대를 주기 시작하며 그 간절한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닫았던 뮤토를 감동시킵니다. 내 손을 잡아요, 프린세스 추추. 네가 이겼어. 내 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쪽으로. 불빛? 에델 언니, 그럼 날 구해준 게?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한 인형이 마음을 가진 인간의 흉내를 내봤을 뿐. 난 후회하지 않아. 그러니 울지 마. 마지막으로 추추와 왕자님의 춤을 보고 싶어. 아오리의 영향으로 감정을 가지게 된 애들은 물에 빠진 파키아를 구한 뒤 자신의 몸을 불태워 아오리와 뮤토를 출구로 안내했고, 이에 그녀를 위해 뮤토와 파드대를 추던 아오리는 얼마 후 에델이 타고 남은 나무로 만든 우주라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며, 그녀에게 에델로서의 기억은 모두 사라졌지만 인간처럼 풍부한 감정을 가졌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마음을 모두 되찾으면 동화 속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뮤토는 앞으로도 추추와 함께 마음의 조각을 찾으려 했으나 갑자기 자신의 내면에 사악한 마음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루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까마귀의 피를 적신 마음의 조각을 뮤토에게 흡수시켰음을 밝히며 앞으로는 아버지의 부활을 위해 어떤 일이든 나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루와 함께 까마귀에게 바쳐 심장을 찾아다니게 된 뮤토는 젊은 여성들을 유혹하여 자신에게 순종적인 사랑과 심장을 바칠 것을 명령하지만 매번 아오리와 파키아의 방해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데, 심장은 어떻게 됐나? 이번엔 왕자 대신 제가 재물을 잡으려고 했지만 쓸데없는 죄. 이 세상에서 널 사랑할 자는 이 아비와 동화 속 왕자 말고는 아무도 없다. 앞으로 또다시 왕자를 방해한다면 나의 사랑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잘못했어요, 아버님. 다신 안 그럴게요. 왕자님, 무슨 일이야? 잔뜩 겁먹은 얼굴로.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전부 찾고 싶어. 그래야 까마귀한테 내 심장을 줄 텐데 말이야. 왕자, 나 클레르랑 맺어질 운명이야. 내가 너랑? 그거야말로 농담이겠지. 너한테 허락된 건 날 사랑하는 것뿐이야.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째서... 그래, 한 번 더 심장을... 만약 내 심장을 도려내거든 너의 아름다운 입술을 나의 피로 붉게 물들여줘. 왜 그래 클레르? 못하겠어? 그러던 어느 날 소설 속 유령 기사의 꿈을 꾸게 된 파케아는 결말 부분이 찢어져 있는 책과 달리 자신의 꿈에선 그의 최후가 나타났던 것을 떠올리며 유령 기사가 자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꿈의 내용처럼 유령 기사를 상대하게 된 파케아는 그가 가진 마음의 조각을 되찾기 위해 칼을 휘두르다 결국엔 자신이 아닌 추추의 도움으로 드높은 자긍심이란 마음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사라는 역할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 파키아는 자신이 동화의 운명대로 죽지 않았기에 더 이상 기사로서의 필요성이 사라졌음을 깨달으며 일단 도서관에서 왕자와 까마귀에 관련된 책들을 조사하고, 그러다 손에 들어온 책들이 모두 결말 부분이 없는 것을 발견한 파키아는 우연히 아우토어란 인물로부터 그 책들이 모두 드로셀 마이어가 쓴 책이라는 것과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결말 부분을 미리 찢어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아우토어의 거처를 찾아간 파키아는
그가 드로셀마이어의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한 것에 감탄하던 중 자신이 드로셀마이어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파키아는 이야기를 쓰고 있니? 그 애가 쓴 이야긴 말이지. 때때로 현실이 될 때가 있었어. 우리 크로네 마을에 까마귀 떼가 몰려온 적이 있었어. 그때 파키아는 아직 어린 꼬마였지만 자기가 영웅이 돼서 까마귀를 무찌른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썼지. 파키아가 쓴 대로 까마귀들이 파키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 결말은 달랐지. 사실 파키아는 과거 자신이 쓴 이야기 때문에 까마귀에게 부모님을 잃었으며 그날 이후로 다신 이야기를 쓰지 않았고,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뮤토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결국 파키아는 드로셀마이어의 후계자가 될 것을 결심하여 그 자격시험인 떡갈나무의 환상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드로셀마이어의 능력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즉 이야기를 멈추는 자가 등장하여 파키아의 양팔을 자르려 하고, 이에 황급히 그들의 앞을 막아선 나오리는 파키아를 구해준 것도 잠시 갑자기 드로셀마이어에 의해 꼭두각시가 되어 이야기와 현실의 경계에 갇혀버립니다. 그 순간 아오리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파키아는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던 뮤토의 이야기와 달리 단숨에 아오리를 구출해내는 이야기를 완성하여 드로셀마이어로부터 그녀를 되찾게 되는데, 오랜만이구나, 아우리. 에들 언니. 네가 가진 목걸이, 그건 왕자의 마지막 마음의 조각. 그 마음의 조각이 프린세스 추추를 불러내지.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기 원하는 왕자의 의지군요. 마음의 조각을 돌려주는 것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우리의 의지. 목걸이 왕자님한테 돌려줄 거냐지라? 그럼 얘기도 못하게 되는 거냐지라? 물을 뒤집었어도 원래대로 안 되는 거냐지라? 하지만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 한편 까마귀의 제물로 아오토아를 선택한 루는 그의 심장을 아버지에게 바치려던 것도 잠시 아오토아로부터 목숨을 바쳐도 좋을 만큼 자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게 되자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 후 클레르의 역할에 죄책감을 느끼던 루는 드로셀마이어의 공간에 들어간 우주라에 의해 이야기의 톱니바퀴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며 그 회상을 통해 자신이 까마귀에게 납치당한 갓난아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자신이 까마귀에게 이용당했음을 알게 된 루는 완전히 까마귀의 피에 물들어버린 뮤토의 모습에 엄청난 죄악감을 느끼게 되는데, 클레르, 춤추자.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모든 게 나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루, 추추. 클레, 어서 왕자를 이쪽으로 보내라. 넌 내 아버지가 아니야. 거짓말쟁이. 갓난쟁이 때부터 고견내 먹여서 길렀건만. 까마귀 따위 필요 없어. 난 루였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하지 말아요. 내 심장이 가잖아. 당신을 사랑했어. 어렸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해요. 이해달픈 사랑은 난 반드시 지켜야 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더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딸이란 말인가. 루의 사랑으로 까마귀의 저주에서 풀려난 뮤토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완전한 왕자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며 아오리에게 마지막 마음의 조각을 넘겨줄 것을 부탁하고, 그러나 아직 오리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던 아오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목걸이가 풀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며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까마귀로 변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파키아는 절망에 빠진 아오리에게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아기 오리임을 이야기하며 설령 더 이상 인간이 되지 못해도 자신이 아오리의 곁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파키아와 마지막 파드대를 춘 아오리는 결국 뮤토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건네주면서 본 모습인 아기 오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 왕자와 까마귀의 싸움을 해피엔딩으로 이끌려던 파키아는 드로셀마이어의 지배로 인해 동화의 운명처럼 비극을 써나가게 되지만 작은 몸으로 꿋꿋이 춤을 추는 아오리의 모습에 자신도 그녀를 중심으로 희망의 빛을 그려나가기 시작하고,
이에 그 빛을 통해 까마귀의 뱃속으로 들어간 뮤토는 어둠에 갇혀있던 룰을 구해낸 뒤 안에서부터 까마귀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옛날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었죠. 그러나 비극이 현실이 될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의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그 피로 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바로 남자 자신의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지라. 이쪽이다지라. 드로셀마이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비극을 써내려가는 장치. 왕자도 이제부터 자유롭게 사는 거야. 그래, 나와 함께 가주겠어? 내 몸속엔 까마귀의 피가. 까마귀의 피라면 내 몸속에도 흐르고 있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룰을 사랑하고 싶어. 드로셀마이어가 죽기 전에 만든 비극을 쓰는 장치를 부숩으로써 크론의 마을은 이야기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이에 드로셀마이어는 중간에 넣은 아기오리 한 마리가 자신의 비극을 바꿔놓았음을 깨달으며 우즈라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의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 후 아오리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파키아가 희망으로 넘쳐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며 프린세스 추추는 끝을 맞이합니다. 프린세스 추추는 백조의 호수나 미운 오리 새끼 등 여러 동화와 발레극을 오마주한 애니메이션이며 섬세한 발레마인과 상황에 맞는 클래식 음악들로 액자식 구성을 훌륭히 묘사하였고, 특히 13편씩 아래장과 아기오리의 장으로 나누어 동화의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의지로 이야기 속 비극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비극을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스토리였음에도 결국 왕자를 사랑하던 추추는 동화와 같은 엔딩을 맞이했다는 것이며, 현실을 이야기의 틀에서 벗어나게 한 만큼 오리가 된 아오리는 더 이상 인간의 지능을 지니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그 외에도 등장인물들이 악역과 히로인, 기사 등 맡은 역할들에 비해 모두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 악역이었던 클레르는 마지막까지 완벽한 악녀가 되지 못하다가 오히려 추추의 역할이었던 사랑의 힘으로 왕자를 구하는 일, 즉 진정한 프린세스로 자리하게 됩니다. 본 작품의 주제는 자신의 본 모습을 사랑하는 것, 그 중에서도 각자의 인생에 있어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이야기하며, 동화 속 주연에게 가려진 조연들을 비춘과 동시에 그들을 동화 밖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주인공으로 그려냈고, 이에 작중 내내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던 아오리가 파키아의 영향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사랑하게 된 뒤 오리의 몸으로도 기적을 일으키는 엔딩을 그려내면서, 아오리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진짜 백조는 아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백조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린세스 추추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